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학기 사회 2단원 통일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11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12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구촌 갈등의 원인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토의해 보았습니다.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리아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의 여러 나라 이야기 들어보았고요. 자,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성지로서 국제도시로 지정되었다가 이제는 세계의 화약고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는 예루살렘 지역의 이야기, 또 6개 나라를 관통하는 메콩강의 물자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알아보았죠. 자,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토의해 보았는데, 지구촌 갈등을 위한 홍보 동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위해서 모금 활동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구촌 문화에 관심을 갖고 지구촌 문제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서 이런 누리소통망 서비스, 즉 SNS로 여러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구촌 평화는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세계 여러 나라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촌 평화를 지키는 노력을 시작한다면 지구촌 평화를 위한 힘이 될 수 있다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이렇게 총뿌리를 이렇게 겨누고 있는데 겨누고 있는 군인의 이런 그런 사진인데, 이 총뿌리가 결국은 자기 자신이 향하게 된다는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뿌린 대로 거둔다. 자, 이런 내용에 참신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이런 공익 광고들을 통해서도 지구촌 평화에 기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구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제기구와 그리고 국가들의 노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 갈등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나라나 개인의 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국가 수가 200개 국가가 넘어가고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60억이 넘잖아요. 한 개인이나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절대 해결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구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제기구 그리고 국가들이 노력을 함께 해주어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1945년에 설립되었던 국제연합 UN입니다. UN은 UN 깃발부터가 평화를 상징하는 이런 모양이고, UN 깃발 한번 볼까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 잘 보면은 UN 깃발의 여기 바깥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올리브 잎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우리 5대0 6대6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5대0 6대6이 이런 올리브 이파리 안에서 평화롭게 서로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유엔기입니다. 지구촌의 평화유지, 전쟁 방지, 국제 협력 활동을 하는 단체이고요. 이제 어떤 계기로 생겼냐면 1차 대전,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고 전쟁에 참여한 나라들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일제로부터 이제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일본군 소속으로 이제 태평양 전쟁으로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강제로 끌려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고 전쟁에 참여한 나라들은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세계는 평화로운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고 국제연합, 이 UN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전문기구들이 설립되어 있고 세계 여러 나라가 서로 협력을 해서 지구촌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아래 보면은 국제연합, UN의 산하 전문 기구들이 있는데, 국제노동기구, 그리고 UN 난민기구, 유네스코, 국제원자력기구. 자, 이런 기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잘 설명이 나와 있을 텐데, 한번 여기 기구 대표들이 이야기하는 걸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노동 문제를 다루는 곳이랍니다. 전쟁 등으로 살 곳을 잃은 난민들을 돕고 있죠. 교육, 과학, 문화 분야 등에서 다양한 국제 교류를 하면서 국제 평화를 추구하고 있어요. 원자력 에너지를 평화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죠. 이렇게 국제연합 UN 산하에는 여러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구촌의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을 방지하고 그리고 국제 협력 활동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진 단체이고 국제기구이고, 이런 것들을 노력한다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124쪽 보시면, 우리나라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전쟁이나 폭력으로부터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고 지구촌 갈등을 해결하려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하는 그런 노력들인데요. 거기 아래 한번 보시면 한국국제협력단 가로치고 KOICA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흔히 코이카라고 부르는 한국국제협력단인데, 네, 이제 엄밀히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그런 정부 기관 중에 외교통상부라고 있잖아요. 외교통상부 산하에 있는 정부 기관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외 무상 협력 사업을 이제 주관하고 있고요. 자, 코이카에서 이제는 어떤 일들 하냐면 우리나라의 그런 민간 원조 단체, 이런 민간 정부 차원에서 그 외국어를 이제 도와주는 민간인들이 도와주는 그런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의 직업훈련원, 병원, 학교 같은 걸 이제 지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개발도상국들의 인재를 우리나라로 초청해서 우리나라를 소개하고 선진 기술을 전수해주기도 하고, 이게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외국의 그런 좀 개발도상국 국가들을 여러 문화, 기술 이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기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코이카, 자랑스러운 코이카 단체 봉사 모습 한번 보시면, 네, 이렇게 학교도 지어주고 여러 직업 이런 것도 직업적으로도 이제 잘 갖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 국제연합의 평화유지군 파견. 여러분들 혹시 한 지금으로부터 한 3년? 4년? 네, 그때쯤 전에 했던 굉장히 히트를 쳤던 그런 드라마가 있죠. 네, 드라마 이름은 이제 밝히지 않겠는데, 그래서 어떤 군인과 의사 선생님의 사랑 이야기를 다뤘던 그 드라마에도 나왔던 그런 스토리인데, 네, 이렇게 우리나라 군대가 외국에 이제 내전이라든지 혹은 좀 분쟁 지역에서 우리나라 군대가 이제 파견이 되어서 그곳의 평화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평화 유지군을 파견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 여기 보면 유니세프 있죠? 아까 여러분들 앞에서 보았던 유니세프 그런 국제기구 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유니세프는 이제 세계적인 이제 아동들, 어린이들을 도와주는, 어린이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이제 그런 기구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평화를 위한 그런 여러 외교 활동도 우리나라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전쟁, 환경 파괴를 막고자 관련 조약에 가입을 하고 있고요. 또한 다른 나라를 돕고 여러 나라들과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교 활동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몇 가지를 더 보시면, 일단 국제연합은 여러분 아까 보았고요. 국제기구는 유럽 국가들이 모여서 1993년에 설립했던 유럽연합이 있습니다.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유럽의 경제사회 발전도 촉진하지만 유럽을 공동적으로 지키고, 그리고 외교 정책도 수립하고, 그리고 유럽 사람들의 시민권 이런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에 있는 UN 교육과학문화기구라든지 아까 여러분들 보았던 국제원자력기구, 화학무기 금지기구, 국제형사재판소 등으로 여기 같은 국제형사재판소 같은 경우는 좀 반인류 범죄, 국제 범죄를 방지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 국제기구 그리고 여러 국가들이 지구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125쪽 한번 볼게요. 자, 군대가 없는 나라가 있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군대가 없는 나라 상상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성인 남자가 20살이 되면, 신체 건강한 남자가 20살이 되면 군대를 가죠. 군대를 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군대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는 징병제도이고, 외국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군대가 없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미국 같은 경우도 모든 사람이 군대를 가진 않아요. 모든 남자가 군대를 가진 않지만 군대를 가는 걸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죠. 군인을 모집을 해서 군대를 유지합니다. 모병제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징병제도와는 조금 이제 다른 분야인데, 좀 다른 형태의 군대인데, 자, 군대가 아예 없는 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한번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없었는지 한번 볼까요? 처음부터 없을까요? 아니면 있던 군대가 없어진 건가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대가 없는 나라가 있을까? 코스타리카는 1949년 헌법에서 군대 창설을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하고 군대 비용을 줄이기 시작했다. 군사비를 줄인 돈을 아이들의 교육과 복지에 투자해 이제는 코스타리카의 모든 아이가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군대가 없으면 나라는 어떻게 지킬까? 코스타리카는 군대를 없애는 대신
외교적으로 노력해 이웃 국가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평화를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군대가 전쟁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전쟁의 위험을 키운다고 생각했다. 평화는 군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육, 직업, 건강에서 온다는 것이다. 2012년 영국에서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서 코스타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에 뽑혔다. 네, 이 마지막 문장, 이 문장이 네, 코스타리카가 군대가 없어서 국민들이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지가 마지막 문장에 다 이게 다 있네요. 코스타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에 뽑혔다. 네. 군대가 없어도 외교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웃 국가들과 사이를 좋게 지내며 평화를 지키고 있고요.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되면 국방비를 아껴가지고 그 돈을 여러 복지, 문화, 경제 이런 쪽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공부했었잖아요. 우리나라 통일이 되어도 군대는 필요할 거예요. 다만 남한과 북한 사이의 전쟁을 막는 군대만 이제 그것만 빠질 뿐이지 다른 쪽 국경을 지키는 군대는 필요할 텐데 여기는 군대가 아예 없으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이제 대폭 감소가 되어서 그게 고스란히 국민들의 교육과 복지에 투자되는 아주 바람직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지구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제기구와 국가들의 노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구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과 그리고 비정부 기구들의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